차교수와 고등학교 책임물리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등가속도 운동 공부하고 있죠.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특별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공부했습니다. 그 예가 뭐였냐면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는 물체 운동 또는 도르래에서 움직이는 물체 운동, 이 경우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등가속도 운동인데 직선 운동이 아닌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예 중에 하나가 공중에 던진 물체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서 우리 등가속도 운동 나오기까지 공부한 거를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언제 일어나냐면 물체에 일정한 알짜 힘이 작용하는 경우였죠.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한 힘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더한 거였습니다. 알짜 힘 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라는 뜻이고, 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있는데 뉴턴의 운동 방정식의 좌변 F는 바로 이 알짜 힘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이 알짜 힘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물체가 움직이고 있더라도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크기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뭘 구할 수 있냐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속도가 생겨나 안 변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것도 어떻겠습니까? 일정하겠죠. 물체가 이동하더라도 바뀌지 않으니까 이걸 갖다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물체가 이동해도 변하지 않고 일정하면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푼다고 하는 것은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한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등가속도 운동 경우에는 특별히 무엇만 먼저 구해요? 가속도를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안 변하니까. 그리고 이제 물체의 위치나 속도를 시간의 함수는 뭘 이용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구해놓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물체의 속도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등가속도라고 하면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안 변하는 것이지만, 가속도의 방향이 안 변한다고 해서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하지는 않죠. 가속도의 방향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은 바로 속도죠. 그러니까 속도 방향이 안 변하면 그 물체는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처음 속도의 방향에 따라서 직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포물선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속도가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 속도의 방향, 그리고 운동을 구분, 이게 직선 운동인지 포물선 운동인지, 그리고 그 이해로 뭐가 있는지를 볼 것 같으면, 먼저 처음 속도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과 같으면, 또는 처음 속도가 아예 0이면,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아예 0이면 그러면 그 다음에 생기는 가속도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처음 속도의 방향이 같으니까, 처음에 시작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나 또는 처음 속도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 같거나 하면 어떤 운동을 하냐면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경사면에서의 운동, 도르래에서의 운동, 그리고 공중에 던졌을 때도 연직 방향으로 던지든가 연직 아랫 방향으로 던지든가 가만히 놓든가, 그러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직선 운동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1차원 운동이다 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처음 속도 방향이 가속도 방향과 다르면, 다시 말하면 처음에 물체가 움직인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물체는 처음 속도 방향과 처음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가 두 개가 놓이면 그 두 개가 하나의 평면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물체는 그 평면에서 절대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평면 운동을 하는데, 그 평면에서 어떤 운동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더 배우게 되겠지만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그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공중에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위로 비스듬히 던지든지 아래로 비스듬히 던지든지 가속도의 방향하고 던졌을 때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중력 가속도니까 연직 방향이죠. 비스듬히 던졌다고 하는 건 연직 방향이 아니게 처음 속도를 던지니까 이때는 어떠냐? 이때는 2차원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기준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좌표계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경사면과 도르래 할 때는 기준계만 열심히 정했고 좌표는 따로 정하지 않았죠. 그건 뭐냐면 좌표가 딱 한 가지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따로 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원 운동을 하게 되면 기준계 정하는 거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기준계라는 게 뭐였습니까? 레퍼런스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운동을 하면 그 운동을 기술하는, 운동을 묘사하는 물리량이 있는데 그것들이 뭐였어요? 위치나 변이나 속도나 가속도인데 이것을 숫자가 얼마로 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기준계를 반드시 먼저 만들어야 됐습니다. 위치가 숫자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변이가 숫자 어떤 숫자로 나타나는지, 속도가 어떤 숫자로 나타나는지, 가속도가 어떤 숫자로 나타나는지 하려면 저 물체가 저기 있어, 저기로 이렇게 가, 이런 게 아니라 숫자로 나타내려면 기준계를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계란 뭐였습니까? 기준계란 물체의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를 대표하는 수를 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제공한 틀이라고 했고, 이 기준계는 누가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준계는 어떻게 만들어도 좋지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 좋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잘 만들면 계산이 편하고 잘 못 만들면 계산이 좀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이면 잘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러면 기준계를 정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정한다는 거였습니까? 바로 원점을 정하고, 원점이란 뭐였습니까? 물체가 거기 있으면 물체의 위치를 전부 0으로 표시하는 거였죠. 그리고 좌표 축을 정했죠. 그래야지 방향을 정하는 거죠. 어떤 방향인지. 그 다음에 좌표 축의 플러스 방향을 정해야지 됐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계를 정한다라고 했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때는 그냥 축도 뻔하니까, 축도 어떻습니까? 직선 운동하는 그게 바로 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열심히 정했냐면 어떤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할지, 한 축에서 플러스 방향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양쪽이 있죠. 그 플러스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정할지 그것만 고민을 했었습니다. 경사면과 도로에서는. 자, 그러면 그건 어떤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습니까? 처음 속도의 방향을, 속도가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편했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속도가 대부분 플러스 양수, 포지티브 넘버로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정할 것 같으면 숫자들을 전부 마이너스 숫자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준계를 정한 다음에 또 무엇을 정해야 되냐면 좌표계를 정해야 됩니다. 코디네이트 시스템, 레퍼런스 프레임인 기준계하고 좌표계하고는 조금 다르죠. 좌표란 무엇이었습니까?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 이용되는 수인데 어떤 수를 가지고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느냐. 우리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그 숫자가 한 가지 종류밖에 없었어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그 하나만 나타내면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직선 운동이 아니라 평면 운동이나 2차원이나 3차원 운동하면 그 나타내는 방법이 조금 많아졌죠. 그리고 이런 좌표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랬냐면 좌표계라고 했습니다. 코디네이트 시스템. 그래서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 이용되는 수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차원 좌표계는 뭐였습니까? 그냥 그 1차원 좌표를 X 이렇게 표시했죠. 또 Y 이렇게 표시해도 좋습니다. 자, 이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름도 별로 없습니다. 2차원 좌표계는 X, Y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직각좌표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R 세타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극좌표계라고 그랬죠. 3차원에서는 X, Y, Z 이렇게 표현하는 걸 직각좌표계, 그 다음에 로, 파이, Z 이렇게 표시하는 걸 원통좌표계, 그 다음에 R, 세타, 파 이렇게 표시하는 걸 구좌표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체가 공중에 던진 물체라든가 이런 운동은 아까도 잠깐 봤지만 평면 위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평면 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운동은 우리 역학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운동은, 물체 운동은 평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2차원 좌표계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고, 이 직각좌표계 XY는 어떻게 정한 것이었습니까? 네. 여기 축을, 두 개의 축을 정한 다음에 그 축에 수선을 내려 그어서 X좌표, Y좌표 이렇게 정했었죠. 극좌표계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똑같은 P점을 나타내는데 원점에서 그 P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X축에서 R까지의 각을 세타라고 하고 이렇게 숫자를 나타내는 모양이 조금 달랐죠. 그렇지만 이렇게 두 개의 숫자로 2차원 운동에서는 두 개의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면 반드시 기준기와 좌표계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할까?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편리하게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편리하게 정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기준계를 정할 때는 어떤 요령을 가지고 정하면 좋냐면,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 가속도 방향을 한 축으로 정하면 좋습니다. 가속도가 단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려면 가속도 방향을 한 축으로 하면 되죠.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가속도 방향이 안 변하니까 그 가속도 방향을 한 축으로 정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속도 방향과 처음 속도 방향이 일치하면, 그러면 처음 속도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바로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죠. 가속도 방향하고 처음 속도 방향이 일치하면, 그러면 계속 속도도 그 방향 속도만 있게 되니까 이때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합니다. 근데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일치하지 않으면 처음 속도 성분이 플러스가 되도록 각 축의 플러스 방향을 정한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럼 좌표계는 어떻게 정할까? 좌표계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가장 간단하게 표현되는 좌표계를 정하면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알짜임을 표현하는데 한 좌표계, 우리 이 2차원에서는 직각좌표계하고 극좌표계가 있다고 그랬죠.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알짜 힘을 일정하게 표현하는 좌표계가 바로 뭐냐면 직각좌표계입니다. 직각좌표계면 딱 한 번 이제 Y축을 알짜 힘 방향으로 딱 청하면 그냥 Y축 성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극좌표계로 정한다고 한다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 2차원 직각좌표계를 이용하면 좋고, 이제 극좌표계는 그러면 어떤 경우를 하느냐? 원운동을,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그 물체에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 작용해야지만 등속 원운동을 합니다. 이걸 구심력이라고 하죠. 이게 구심력을 이제 표현하려면, 구심력을 간단하게 표현하려면 극좌표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던진 물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알짜 힘이 일정한 경우죠. 이 던진 물체의 경우에 우리 기준계와 기준계를 어떻게 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위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던지면, 위로만 이렇게 던졌으면, 그럼 이건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위로 던지면 항상 알짜 힘은 아래로 mg죠. 그런데 위로 던졌으니까 처음 속도가 이렇게 윗방향을 향합니다. 그러면 기준계는 어떻게 정하라고 그랬습니까? 기준계는 그 속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되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위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그러면 힘이 어떻게 표현이 되면, 힘은 아랫방향이니까 힘은 마이너스 mg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놓든지 또는 아래로 던지면, 물체를 아래로 던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중력은 항상 아래로 밑으로 mg죠.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 위로 던졌을 때는 윗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지만 아래로 던졌을 때는 어때요? 아랫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속도가 이제 플러스 숫자로 이제 표시되는 거죠. 만약에 윗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물체 푸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속도를 막 구해야 되는데 그 속도가 항상 음수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아래로 움직이는 속도는 음수를 표시해야 됩니다. 위가 플러스 방향이니까. 그래서 아래를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힘은 어떻게 되냐? 힘은 같은 아랫방향이니까 플러스 mg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힘은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mg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 여기는 플러스 mg 이렇게 표시하게 되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는 힘은 항상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이렇게 위로 던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축이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준계는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 X축과 Y축을 정해야지 되겠어요. 한 축은 알짜임 축과 일치하게, Y축은 근데 윗방향으로 했으니까 속도의 X성분, Y성분이 전부 다 플러스가 되려면 이렇게 윗방향 이쪽으로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그 수평 방향 오른쪽을 플러스 X, 윗방향을 플러스 Y 이렇게 표시하면 편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힘은 어떻게 표시되겠어요? 힘은 마이너스 mg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Y방향의 성분이, 그 다음에 X방향의 성분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던진 물체는 역시 힘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정했다고 하면 기준계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뻔하죠. 자, 오른쪽을 X 플러스 X라고 하고, 아래를 플러스 Y라고 하고, 이때는 이제 힘은 플러스 mg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던진 물체의 예를 한번 예제를 풀고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로 던져 보겠어요. 그래서 철수는 질량이 150g인 공을 위로 던졌다. 근데 여기 이제 일부러 질량이 150g 이런 거 했지만 사실은 공중에 던진 물체의 운동에서는 질량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질량은 영향을 전혀 안 줘요. 그래서 질량을 문제에 쓰지 않아더라도 답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의 처음 속력은 20m/s일 때 공이 올라가는 최고점의 높이하고 공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공의 속도를 구하라라고 했다면 공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기준계 정하면 되죠. 기준계 어떻게 정하면 되겠습니까? 네, 윗방향을 플러스 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게 바로 뭐냐면 이제 가속도를 구하고, 근데 가속도 따로 구할 필요도 없죠. 가속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력 가속도라고 그랬죠.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9.8m/s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공이 올라가는 최고점까지의 높이 y-y0, y0가 처음에 있던 위치라고 한다면 이걸 0으로 놓고 y를 구한다고 해도 좋지만 그냥 y-y0는 y0가 공이 처음에 있던 위치고 y는 공의 위치라고 한다면 y 빼기 y0가 이게 최고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아는 게 위를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으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9.8m/s 제곱. 그 다음에 나중 속도는 0,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문제에서 주어진 위로 던졌죠. 위니까 플러스 20m/s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건 뭐냐? 최고점이라는 데서 주어진 겁니다. 최고점에서 어떠냐면 속도가 점점 작아지다가 0이 된 다음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최고점에서는 항상 속도가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최고점에 대한 조건 하면 그게 바로 속도가 0이다라고 하는 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할 건 무엇입니까? y-y0죠. 그럼 이제 뭘 해야지 돼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식을 구하면 되죠. 어떤 겁니까? 네, 요게 좋겠습니다. 여기 t가 없으니까 요게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x-x0 한 건 이 x 대신에 y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y-y0는 여기서부터 v제곱 빼기 v0 제곱 나누기 2a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0하고 20하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했더니 답이 뭐가 됩니까? y-y0는 20.4m. 요건 이제 플러스입니다. 요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공의 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뭘 압니까? 아는 게 바로 뭐냐면 가속도 알고, 그 다음에 처음 속도 알고, 그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어떻습니까? y-y0가 0이죠. 그리고 구할 건 v, 나중 속도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또 뭡니까? 역시 요거죠. 역시 요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y-y0가 0이니까 0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 0 하니까 답이 뭐가 나옵니까? v는 0 또는 v는 마이너스 v0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요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속도는 반드시 아래쪽을 향해야 되겠죠? 그 아래쪽이면 부호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요거니까 바로 뭡니까? 마이너스 20m/s인데 그래서 우리가 공을 던지면 아래로 떨어졌을 때 제자리에 오면 속력은 똑같고 어때요? 20m/s로 던졌더니 속력은 똑같이 20m/s인데 방향만 바뀐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하나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스듬히 위로 던져보겠어요. 수평면에서 25도를 이루게, 그리고 속도는 20m/s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V0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계 어떻게 정해야 되겠습니까? 기준계는 아까 한 것처럼 오른쪽을 플러스 x, 위쪽을 플러스 y 이렇게 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 놓고 나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여기서부터 그 V0까지 25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 공이 올라가는 최고 높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 X성분, Y성분 두 개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아는 건 바로 뭐냐면, AY. 이제 가속도가 Y축 방향의 AY가 마이너스 9.8m/s 제곱이 되겠어요. A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힘이 없으니까 AX는 0이 되죠. 그리고 최고점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VY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Y 방향의 처음 속도. 이건 어때요?
V의 Y방향 속도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사인 25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8.45m/s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최고점이니까 y-y0죠. 이런 것들을 다 알면 여기서 어떤 걸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네, 역시 이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y-y0를 구하는 것이니까 여기 2a분의 vy제곱 빼기 vy0 제곱해서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걸 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점까지의 높이가 3.63m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구합니까? 공이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건 역시 AY 이거 알고 그 다음에 VY0 알죠. 그 다음에 지면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Y-Y0가 0이 되죠. 그리고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시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보면 되죠. 자, 이런 거 주어졌는데 우리 시간이 있으면서 이런 거 주어진 게 뭐밖에 없습니까? 두 번째 거 요거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구하는데 여기다 다 대입합니다. 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y-y0는 2분의 1 이렇게 했는데 y-y0가 0이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 되겠어요. 인수분해하면 2분의 1 at 더하기 vy0 곱하기 t죠. 그러면 답이 t는 0 또는 t는 이렇게 요게 0인 거 두 개가 나오죠. 근데 t는 0은 요거 아니죠. t는 0은 던지기도 전이죠. 그래서 여기 답이니까 요거 구하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1.72초 만에 다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평 도달거리 구하는 것이죠. 수평 도달거리가 x-x0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x축 성분에 대한 식이니까 아는 게 무엇입니까? x축 방향의 가속도는 0입니다. 가속도는 y축 방향밖에 없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x축 방향의 처음 속도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x축 방향의 처음 속도는 v0 곱하기 코사인 25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18.1m/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여기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아까 구해놨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네, 요거 B번에서 구한 시간 1.72초인데 그리고 이제 구할 건 뭐냐면 수평 도달거리 x-x0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거하고 다 볼 것 같으면 여기서 어떤 게 맞겠습니까? 여기 시간도 주어지고 x-x0를 구해야 되니까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x-x0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어요. 근데 ax는 0이라고 했으니까 vx0 곱하기 t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8.1에다가 1.7을 곱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31.1m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2차원 운동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고, 이런 2차원 운동은 여기서 모양이 보니까 어때요? 요 포물선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포물선 운동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이고, 그리고 포물선 운동 문제 여러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은 공중에서 던진 물체를 공부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포물선 운동 문제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